반갑습니다. 트리키입니다. 네. 이제, 오늘 첫 수업으로, 이제, 3D Max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맥스 기본 튜토리얼 같은 것들은 평소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하다가, 제 아는 지인분이 이제 맥스를 처음 시작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그냥 아예 내가 좀 가르쳐 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럼 이제 아는 거에 한해서만 이렇게 좀 어떻게 설명을 이제 툭툭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벌써 한 107명 정도 하셨는데, 여러분이 좀 잠시 이제 조금 착각 비슷하게 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진행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깊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3D Max 자체만으로 모델링, 그리고 텍스처링, 쉐이딩, 뭐 애니메이션, 이펙트, 라이팅, 그리고 렌더링, 이거 하나만으로도 책을 한 권씩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자체가 되게 방대해요. 그래서 이걸 어떤 거 하나를 콕 집어 가지고 지금 8주 계획이 되어 있는데 8주 안에 이거를 다 알려드릴 수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으로 맥스를 이제 처음 다루시고, 그리고 이제 그 들으신 걸로 살짝 응용을 해가지고 연습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거라서, 좀 더 높은 레벨의 뭐 모델링이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 자체에서는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 도움이 되는 분들은 정말 맥스를 아예 처음 사용해 본다는 분들, 제가 봤을 때 한 20 몇 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그 외의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퓨움 강의 2개를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퓨움 강의 2개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 다른 플러그인 강의를 하면서 3D Max와 다른 타 플러그인 연동을 해가지고 어떤 이펙트를 만들 건지 그거에 대한 강의를 지금 계획을 한번 잡고는 있는데, 사실 그건 좀 아직 뭐라 그럴까, 확실하게 잡힌 건 아니라서,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그쪽에 이제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 다음 달 정도 한번 이제 뭐라 그러지, 이런 식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이제 주차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주에는 이제 3ds Max, 그러니까 오늘이죠, 맥스 UI와 오브젝트 생성과 변형,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제가 뭐 단톡방으로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박스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로 박스부터 만들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하나하나씩 밟아갈 거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현재 지금 모델링하고, 여기 보시죠, 3D Max 모델링 툴하고 테이블 모델링, 그리고 포토샵을 이용해서 텍스처 작업, 왜 Z가 들어왔지, 텍스처 작업을 해서 이제 테이블 모델링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요. 이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내 표현을 위한 라이팅이라 해서 테이블 하나를 놓고 이제 실내에 이제 벽을 세워서 이제 뭐 라이터 하나를 추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실내에 이제 떠다니는 먼지들을 이제 제작을 할 거고요. 이제 그렇게 제작이 다 된 것들은 이제 스틸 이미지하고 이제 시퀀서 렌더링 해가지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합성하는 과정까지 이제 총 8주에 걸쳐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내용 자체가 방대하기도 방대하고, 이걸 따라오시려면은 꼬박꼬박 이제 복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 혼자만으로 어떻게 알려드린다고 해가지고 다 아실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집에서 작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은
개인톡으로 제가 뭐 링크를 보내드려서 직접적으로 3D Max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커리큘럼에서 사용되는 거는 타 플러그인은 전혀 안 쓰고 이제 오로지 3D Max,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만 사용할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뭐 좀 양이 방대하긴 하고 또 설명 자체도 좀 빠를 것 같긴 하지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질문 중에 가장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게 오늘 한 것을 어디서 다운받아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뭐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게임 이펙트 카페라고 있죠. gamefx.co.kr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트리키 특강의 밑에 3D Max 기초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1주차, 2주차, 3주차 이제 총 8주차까지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이 권한 설정 자체는 이제 금별님이랑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권한 설정을 그냥 뭐 특별하게 안 하고 그냥 모두 볼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저한테 신청해 주신 총 107분 이제 아이디를 받아서 거기에 등록을 시킬 건지는 좀 추후 이제 금별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은 총 하루에서 이틀, 저도 이제 일이 있고 업로드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서 이틀 사이 정도 지나면은 이제 업로드를 할 생각이고요. 이제 업로드가 완료되면은 그때 단톡방으로 제가 업로드 완료됐으니 공부하시라고 제 단톡방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많이 한 40명, 40명 정도 보시고 계시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이 늦은 시간에. 그리고 또 평일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퓨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평일에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맥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요. 이제 뭐 3D 맥스,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제 맥스라고 하죠. 이제 맥스는 이제 맥스로 작업을 총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제 모델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텍스처링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쉐이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또 이제 뭐랄까 라이팅, 이제 FX 이펙트죠. 그리고 이제 총 이제 뭐 렌더링, 총 이렇게 총 6가지 과정으로 겹치게 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맥스 안에서 모델링, 텍스처링, 쉐이더, 애니메이션, 라이트, FX, 렌더링을 다 진행을 했다면은, 최근 추세로는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는 ZBrush라고,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머드박스라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스컬핑 툴이에요. 스컬핑 툴. 그래서 뭐 캐릭터 디자인을 한다거나 뭐 돌 디자인을 한다거나 뭐 모델링을 한다는가 해서 조금 3D Max 자체에서 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ZBrush나 머드박스, 이제 기타 등등 모델링 툴로 많이 넘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텍스처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이제 뭐 포토샵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서브스탠스 이제 페인터가 있고, 이제 파티클이 있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맥스에서 이제 UV를 펴가지고 포토샵으로 가져온 다음에 뭐 여러가지 맵을 넣어서 이제 이제 맵을 만들고요. 그 마리 자체도 또 만드는 거 똑같은데, 마리는 페인터식이에요. 그냥 지브러시 스컬핑처럼 이제 페인터로 쭉쭉쭉쭉 하면서 이제 텍스처를 입히고
뭐 이런저런 기능이 많은데 상당히 좋은 툴입니다. 서브스텐스 페인터와 파티클도 가장 최근에는 게임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포토샵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말이나 서브스텐스 페인터나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작업을 해서 바로 맥스로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링한 것을 맥스에서 UV라는 작업을 UV를 편달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제 UV 작업을 한 후에 포토샵으로 가져와야 되지만, 말이나 서브스텐스나 페인터나 파티클 혹은 G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UV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듣기로는 마리 같은 경우에는 4K까지 작업이 가능하고 꽤 가볍다고 들었어요. 그 대신 가격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가격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요새 이제 각광받는 게 바로 이제 서브스텐스 페인터를 많이 사용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사실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V-Ray 혹은 이제 멘탈레이라고도 불리는 이제 플러그인을 이제 맥스 플러그인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제 기타 등등 있긴 있는데, 맥스 기본적인 매트리얼로는 철 재질이나 유리 재질이나 뭐 돌 재질이나 이런 걸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리얼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네마틱 혹은 영상 쪽, 영화 쪽에서는 반드시 V-Ray, 멘탈레이, 아놀드 뭐 이제 기타 등등의 그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재질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쉐이더 작업한 이제 뭐 마테리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렌더링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V-Ray 마테리얼로 작업한 거면은 이제 V-Ray로 렌더링을 많이 걸고요. 멘탈레이에서 작업했던 것들은 이제 멘탈레이로 이제 보통은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요. 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부가 기능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3D Max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이제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 빌더라는 이제 현재 이제 프롬 소프트웨어에서는 모션 빌더라는 이제 툴을 많이 이용해서 맥스로 이제 가져오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확실히 맥스보다는 모션 빌더를 사용하는 게 낫고요. 혹은 뭐 마야 자체도 애니메이션이 꽤 좋고 해서 마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디니도 사용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여기 쉐이더, V-Ray나 멘탈레이를 사용했다면 연동되는 부분이 많은데, 특별하게 여기는 이제 뭐 맥스 기본 라이트에도 기본 라이트를 써도 충분하게 퀄리티 있게 나오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맥스 라이트를 이제 가벼워서 이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V-Ray나 멘탈레이나 혹은 기타 플러그인을 사용한 라이팅도 셋업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뭐 좀 더 뭐 풍성한 빛이 나온다든지 이런저런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FX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맥스 안에서 뭐 이펙트를 만든다고 할 때는 단순히 할 수 있는 건 파티클 밖에 없어요. 이제 파티클 밖에 없는데, 이것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파티클을 기본으로 사용해서 이제 뭐 지금 강의 중에 퓨메 FX라든가 뭐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이라면은 피닉스 FD라는 프로그램하고, 또 물 같은 경우에는 이번 2018 업데이트 3 버전부터는 이제 비프로스트라는 이제 그 리퀴드, 그러니까 액체 시뮬레이션 기능이 생겼거든요. 이제 업데이트 3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거의 이제 비프로스트는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비프로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다른 대안으로는 이제 리얼플로우라는 이제 툴도 있습니다. 리얼플로우는 단독 툴이고요. 3D Max 자체 내에서는 파티클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렇게 연기를 발산하는 거나 이제 물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뭐 플러그인도 없고요. 자체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특수한 이펙터들은 이런 플러그인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뭐 그 밖에도 뭐 헤어라든가 뭐 애니메이션의 이제 스키닝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긴 하는데요. 굳이 이번에서 8주차 정도 되는
작업들에서는 뭐 특별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작업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3D Max 쪽 이거 설명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즉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흐름이 됐을 때 3D Max에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그렇다면 사실 게임 회사마다 모델링, 라이팅 툴 이것저것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게임 모델이라든가 뭐 텍스처라든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맥스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되는 기능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브러시에서 사용된 것들을 여기 이제 임포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모델 자체를 임포트를 시켜서 맥스 안에 하나의 씬에 저장을 해서 이제 뭐 제 회사에서 쓰고 있는 에어리언 브레인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업을 해서 패키징 작업을 하는데, 보통은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씬으로 보여주는 작업으로 요새는 맥스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제 오토데스크 제품이라고 하는 마야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모션 빌더 그리고 머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같은 버전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임포트, 익스포트 작업할 필요 없이 마야에서 작업한 걸 그냥 바로 버튼 하나, Send to 3D Max라는 버튼을 하나 하면은 바로 맥스로 가져가고요. 그 맥스에 있는 데이터들은 마야로 가져가서 필요한 작업을 하고 다시 이렇게 넘기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3D Max 자체가 현재는 완전한 툴로서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여러가지 플러그인 혹은 다른 툴과의 연동으로 인해서 하나의 씬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 좀 알아주시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아예 모델을 하려면 지브러시나 모드박스를 사용하고 텍스처들은 다른 걸 사용하지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 간단한 작업에서는 오히려 지브러시나 머드박스나 뭐 이런 것보다는 맥스에서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흔히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디테일한 작업들 많이 이제 영상이나 영화에서 쓰는 이제 모델들을 이제 뭐 하드 서페이스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은 예전에는 맥스로도 가능했지만 사실은 맥스보다는 이런 지브러시나 워드박스에서 작업하는 게 퀄리티도 높고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넘어가는 것 뿐이지, 아주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3D 맥스에서 작업을 하는 게 효율상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기초는 가지고 있어야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3D Max 이제 보겠는데요. 자, 이제 가장 3D Max를 처음 시작하면은 이런 이제 뷰포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 설명할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알려드릴 건지 바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화면 스케치를 열고, 첫 번째로 이제 여시면은 이제 위에 크게 보이는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에 이제 위에는 메뉴바라고 합니다. 메뉴바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큰 네 가지의 창이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뷰포트라고 합니다. 뷰포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은 이거 네 개의 뷰포트를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 정점 이동하는 게 보일 것이고, 이제 맵이 들어가는 게 보실 것이고, 실제 작업 공간 자체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옆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이제 크레이트 파넬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플러스는 오브젝트를 생성하거나 뭐 더미를 생성하거나 라이팅 혹은 카메라를 생성하는 이제 크레이트 파넬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모디파이어, 또 이제 하이어러키 파넬, 모션 파넬, 디스플레이 파넬, 유틸리티라고 있는데요. 각각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 이제 모디파이 파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오브젝트 하나를 변형을 시켰을 때, 혹은 그 오브젝트에 어떠한 뭐
뭐 수정, 변형, 수정 이런 걸 가했을 때 하나하나씩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스택이 쌓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뭐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뭐 에디트 폴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뭐 버텍스, 페이스라는 이제 점이나 이제 선, 그리고 뭐 삼각형, 이제 페이스라고 불리는 사각형의 면, 그리고 이제 뭐 아예 전체 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걸 차근차근 선택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곳을 이제 모디파이라고 하고요. 그 밖에도 뭐 특별한 이제 스택에 의해서는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러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피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이동 중에 뭐 회전값을 제어한다거나 이동값을 제어한다거나 움직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키들이 이제 설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모션 판넬이라 그래서 좀 잘 보이게 되겠다. 핑크. 모션 판넬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뭐 오브젝트의 움직임에 관해서 제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오브젝트만 보이지 않게 한다던가 뭐 다시 나타나게 한다던가 그리고 얼린다거나 뭐 프리즈를 시킨다고 하는데 뭐 선택이 안 되게 한다거나 이런 기타 등등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은 유틸리티로 뭐 가끔 쓰이는 툴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빈도수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할 것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여기 부분에 있는 것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중에 크리에이트, 모디파이어, 하이러키, 모션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것 같네요. 그 중에서도 크리에이트 판넬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설명을 했으니까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파일을 뭐 연다거나 저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파일을 연다던가 혹은 다른 파일을 추가한다던가 이런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는 메뉴고요. 에디트는 말 그대로 뭐 오브젝트를 수정한다던가 씬을 수정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뭐 다수 확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나중에 모델링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참 많이 볼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툴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델링, 렌더링, 뭐 애니메이션 이런 기타 등등의 좀 편리한 툴들을 그냥 모여둔 것이고요. 그룹은 어떤 거냐면은 오브젝트가 혹은 카메라, 라이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싸잡아서 이제 그룹화 시킨다고 합니다. 그룹화를 시키면은 이제 이것들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모션을 줄 수도 있고 스케일을 이제 크기 조절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그룹은 여러 가지고 개별적으로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 가장 어느 정도 특히 모델링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고요. 뷰 같은 경우에는 뭐 뷰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곳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크레이트 판넬 보셨는데 뭐 박스, 스피어, 실린더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곳이고요.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오브젝트를 수정할 수 있는 뭐 어떠한 그 스택을 꺼낸다든가 라는 그런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그닥 이쪽 위에 있는 메뉴바들은 그닥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것들이 모아진 거고요. 그래프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애니메이션을 줬을 때 이런 그래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그래프들을 뭐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뭐 사이클, 루프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준다던가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렌더링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떠한 작업, 뭐 오브젝트 박스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렌더링을 어떤 설정으로 해서 퀄리티를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라는 이제 결정하는 것들이 있고요. 11뷰는 사실 전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딱히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커스터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들이 이제 총합적으로 맥스 이제 설정 값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뷰포트의 설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유닛 스케일이라고 해서 씬 스케일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작업을 할 것인가, 혹은 뭐 스크립트들을 등록을 하고 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작업하실 때 사용이 되고요. 이것 자체도 나중에 주차를 이제 진행함에 따라서 자세하게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3D Max의 이제 스크립트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018은 3ds Max, 그러니까 총합적으로 해서 이제 Max 이제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랜덤으로 오브젝트의 뭐 크기를 바꾼다든가, 랜덤적으로 뭐 이동거리를 낮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의 툴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거 이제 파이썬이라고 있는데, 아이고 틀렸다. 이제 뭐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들어왔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야라든가 후딘이라든가 사용하신 분들도 있고, 프로그래머 분들도 이제 파이썬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2018에 파이썬이 들어와 가지고 총 맥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은 이 맥스 스크립트와 파이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거를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자기가 편리한 것들을 이제 만드실 수 있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브젝트 이제 이제 아주 간단한 이제 카피 이제 페스트라는 이제 툴도 있고, 그리고 V-Ray 컨버터라는 툴과 이제 카메라 익스포트라는 누크라는 툴도 개발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핫박스, 이제 마야에서 쓰는 핫박스를 맥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퓨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멀티 FFX라고 다중 퓨 그 시뮬레이션 툴 개발해서 한번 이제 배포한 적이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이것저것 참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에펙터를 목표로 하신다는 분들은 맥스 스크립트는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노가다 작업할 것들을 스크립트로 한번 만들어 두면은 꽤 편리하게 그냥 버튼 한 방으로 모든 게 해결이 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도 한번 이제 개발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혹시 만약에 제가 이제 3D Max, 이제 3D 지금은 퓨 하나 혹은 레이파이어 리얼플로우 단독으로 이제 지금 강의를 진행한다면은 모르겠는데, 3D Max로 만들 수 있는 이제 FX 강의를 제가 개설을 한다면은 이 안에 이제 스크립트라는 제 주차를 또 만들어 가지고 간단한 에펙트에 관련된 스크립트를 제작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둘 중에는 꼭 한번 공부를 해 보시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뒤쪽 이제 뭐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더링 플러그인이고요. 콘텐츠는 맥스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일 것 같은데 사실 전 거의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랙티브도 제대로 보진 않고요. 헬프는 말 그대로 이제 3D Max 혹은 설치된 플러그인의 헬프 파일 매뉴얼을 볼 수 있게끔 여기 등록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냥 플러그인들이라서 딱히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건데요. 가장 저희들이 중요시 봐야 될, 그리고 맥스의 가장 위대한 기능,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 이 앞에 있는 것은 언두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은 리두입니다.
자, 어느 정도 다른 프로그램을 만지시는 분, 혹은 포토샵 같은 걸 만드신 분들은 이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언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작업을 하나를 이제 작업을 하면은 그게 뭐 10개든 50개든 이런 히스토리 같은 게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작업 하나 잘못했어. 근데 이거를 수정하는 것보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게 편해. 그러면은 언두를 누르셔서 이 바로 작업했던 그 전 단계로 돌아가셔서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리도 같은 경우에는 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히스토리가 막 있는데 뭐 어떻게 리도를 했어. 근데 이 전 단계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리도를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누르면은 좀 귀찮아요. 그리고 맥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쇼컷 이제 단축키를 아셔야 되는데, 언두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플러스 Z를 누르시면은 언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두는 컨트롤 플러스 Y를 누르시면은 리두가 됩니다. 이 단축키는 정말 많이 쓰이는 거니까요,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굳이 다들 이제 작업 실패를 한다 그러면 절절하게 아실 거예요. 아마 3ds Max 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축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요, 이제 링크 관련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 페어런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오브젝트가 있고 또 다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오브젝트도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따로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자, 3단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가면은 이 오브젝트와 이것들이 따로 똑같이 가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는 그대로 있고 밑에 것만 다시 이쪽으로 가게 하고 싶어 할 때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걸 보통 그냥 맥스에서는 링크라고 하는데 보통 페어런트라고도 많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 이제 나중에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이 작업을 이 버튼을 누르고 그대로 들어가서 넣으면은 이게 부모, 이게 이제 자식 관계로 이렇게 종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도 움직이고, 이제 자식이 나중에 따로 이제 뭐 중2병에 걸려가지고 가출했다 싶으면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모가 가출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자식들이 가출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고.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이거는 뭐냐? 자,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이제 연이 닿아 있어요. 내 부모가 이렇게 움직였네? 부모도 자식도 이렇게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자식이 나 아빠랑 못 살겠어, 그냥 연 끊을래, 그리고 톡 끊어버리면은 남이 되죠. 예, 이 기능이 바로 그 기능입니다. 서로 남남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이 바로 링크를 끊는 아이콘이 됩니다. 이해 쏙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뭐냐? 이제 바람을 넣는 거죠. 이제 뭐 이것까지 설명은 좀 다른데, 뭐 혹시 뭐 윈드라는 포스를 어떠한 오브젝트나 혹은 이제 다른 것들에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 싶을 때 이 링크 바인드라는 기술을 이제 아이콘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설명하기는 너무 기니까 나중에 이펙트 작업을 할 때, 이펙트 설명을 해드릴 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이건데요. 이건 앞에서부터 설명드리자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Q고요.
오브젝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고, 이걸 클릭을 해서 하면은 그냥 선택만 됩니다. 선택만 가능하게 해주는 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이것은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보면은 뭐 동서남북으로 이제 화살표가 가여 있는데, 뭐 오브젝트를 이쪽으로 옮기고 뭐 X 방향으로 옮기고 싶다 할 때 이거 클릭을 해서 그냥 쭉 드래그 하시면은 이 오브젝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는 회전이고요. 이제 로테이션 값을 주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스케일 값, 크기 조절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일단은 그 뒤에 이것과는 좀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스냅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특별한 버텍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버텍스와 뭐 페이스 혹은 그리드 포지션, 피봇에 이제 딱 맞춰서 작업을 하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각도를 정확하게 몇 도씩 5, 10, 15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고 싶을 때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똑같이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렌더 작업인데 나중에 할 거고요. 이것도 모션 관련된 거라서 나중에 작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어떠한 정렬,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와 이제 다른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를 여기에 딱 맞추고 싶은, 그러니까 피봇을 맞추고 싶든 뭐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고 싶은 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것이고요. 이거 하나는 씬 익스플로러, 하나는 이제 레이어라 그래서 현재 이 씬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애니메이션 파트일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오브젝트 하나 혹은 두 개 선택된 오브젝트만 단독으로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선택된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이제 락 버튼입니다. 그리고 3D Max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X, Y, Z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 방향에 X, 이쪽 방향에 Y, 위쪽으로 Z가 있는데요. 3D Max는 X, Y, Z, 특히 Z가 위쪽 업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야하고 후디니는 Y 방향인데 막스는 Z 방향이 위쪽으로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각 X, Y, Z의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이동 혹은 회전 혹은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드는 형 그리드 크기가 10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직접 한번 보시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을 맥스 이제 안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즐거운 실습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열었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이제 박스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판넬에서 여기 박스가 있죠. 박스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적당한 부분에 드래그를 쭉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위로 올리시면은 작업이 끝납니다. 이러면은 박스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방금은 지금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딱 이 모양에서는 오브젝트가 절대로 움직이거나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셀렉트 오브젝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선택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셀렉트 앤드 무브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이걸 누르시면은 이런 XYZ가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X방향으로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고요. Y방향 혹은 Z방향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그 오른쪽으로 X 방향, 그리고 이제 뭐 이쪽으로 Y 방향, 위쪽으로 Z 방향이 있는데, 화살표 방향은 플러스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화살표 반대쪽은 마이너스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드 한가운데 까만색으로 이제 두 줄이 가 있는데요. 여기가 정점입니다. 까만 선이 모이는 이 부분은 정점인데, 여기를 X0, Y0, Z0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점을 이 000이라는 기점을 가지면은 어떤 게 가능해지냐? 현재 오브젝트가 000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자, 클릭 해제하셨다가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32.175, 78.434, 8.198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바로 현재 0.0.0에서 X방향으로 32.175, Y방향으로 78.434, 그리고 Z방향으로 8.198 떨어져 있다. 이 계산은 오브젝트 현재 딱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기준모가 표시되어 있는 방향으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정점, 죄송해요. 저도.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쪽 000으로 한번 이제 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전에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던 스냅이라고 있어요. 스냅 토글이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고, 이제 지금은 기본 설정으로 그리드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그리드 포인트가 뭐냐, 그 격자 무늬가 서로 만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돼요. 그렇다면 0.0.0도 0.0.0 XYZ가 전부 0인 값인 것도 이걸로 어느 정도 움직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대로 뭐 Y축, X축으로 가서 만져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000으로 맞춰지는데, 여기 보시면 000으로 맞춰졌죠. 그렇다면 뭐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직접적으로 수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건 스냅을 끄고요. 자, 여기에 0, 그리고 Y쪽에 0을 넣으면은 오브젝트가 000이 위치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무브 움직이실 때 뭐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를 제가 잠깐 설명을 깜빡했는데, 제가 막 방금 화면을 이렇게 돌리고 했었잖아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아무것도 안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이제 누르면 이렇게 손바닥 표시가 나거든요. 이걸 펜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기능이 어떨 때 쓰냐, 혹시 뭐 다시 박스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있는데, 이 오브젝트를 보고 싶은데 이제 이걸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움직이시면은 이런 식으로 뷰포트가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이는 방향 자체가 여기밖에 없는데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Alt를 누르시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되고요. 지금은 제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이제 Alt 누르면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요. 이제 만약에 오브젝트 선택을 안 하고 다른 곳을 이제 뭐 바탕화면 선택한 다음에 움직이면은 딱 그 부분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중심으로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뭐 가까이에서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 휠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입니다. 자, 이 방금 설명드렸던 기능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줌. 자, 왔다 갔다 가까이 가게 되죠. 그리고 줌 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씬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뭐 오브젝트가 하나 더 이렇게, 스피어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렇게만 보여지고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다 오브젝트를. 그럴 때 클릭을 하시면은 아이고 아니구나.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설명 잘못했어요. 이게 총 4개의 뷰포트가 있는데 총 뷰포트 4개를 동시에 줌 땡기실 때 필요하시면 이제 땡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 잠깐 잘못했네요. 그럼 이것도 뭐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2개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인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 선택된 오브젝트 하나를 이제 완벽하게 다 표현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거 사실 이거 잘 안 써요. 그냥 단축키로 많이 사용하죠. 이런 식으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과 이제 뭐 줌 휠아웃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뷰포트 이거 하나면은 되게 작잖아요. 이거 되게 작을 때 이제 뭐 이 뷰포트만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Alt W를 누르시면은 한 뷰포트가 이렇게 크게 표현이 됩니다. 보통 이제 작업창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Alt W를 누르시면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크게 해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잘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작업을 하시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하시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뭐라지? 잠시만 예를 들으면은 화각 자체가 이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좀 극단적인 방법을 썼는데 이게 지금 화각 줌이라고 그래가지고 퍼스펙트 뷰를 좀 극단적으로 좀 잘 보이게끔 해주는 건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좀 많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떤 씬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뭐 보통 그냥 P를 눌러도 이제 퍼스펙티브 뷰를 보는 게 이제 P라고 하는데 퍼스펙트 뷰로 바꿔도 사실 바뀌지는 않고요. 이럴 때는 이제 뭐 작업에 일단 해야 되니까 좀 왜곡이 많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퍼스펙티브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 뷰포트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게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탑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오소그래픽을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이 PUTBL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 자주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뭐 오소그래픽을 사용을 해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오브젝트가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줌5를 땡긴다, 줌5이 아니라 이걸 땡기신다든가 혹은 알파벳 Z를 누르시면은 줌이 이제 그 오브젝트로 이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많이 사용하는 이제 단축키인데 꼭 외워두시길 바라고요. 뭐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링 해보시면은 다 나오니까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작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제 기본적인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셨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리려다가 말았던 거 좀 설명을 해보죠. 자, 어떤 거냐, 오브젝트를 제가 지웠어요. 딜리트 키로 지웁니다. 딜리트 키로 지웠는데 내가 잘못 지웠어, 다시 나타나야 돼.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죠? 리두를 누르면 된다 했죠. 언두를 누르면 된다 그랬죠. 언두 누르면은 그 전 작업이 바로 다시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리두를 누르게 된다면은 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컨트롤 Z를 누르면은 그 뭐지? 딜리트하고 컨트롤 Z를 누르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그 전 단계로 돌아가고요. 컨트롤 Y를 누르시면은 다시 그 최종적인 작업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컨트롤 Z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셀렉트 앤드 링크라 그래서 이거 자식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부모의 그대로 드래그를 해봅니다. 그럼 방금 여기 깜빡이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부모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부모가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나 이제 독립해서 갈게요 하고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해되시나요? 부모가 움직일 때는 자식도 같이 움직이는데 자식만 이렇게 따로 이제 따로 독립적인 형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링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링크 이제 연을 끊어야죠. 언링크 시켜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자식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링크 셀렉션을 누르시면은 이제 부모가 움직여도 자식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아까 전에 그룹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룹화를 한번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이제 전체 선택을 하시고 그룹을 이제 그룹 네임이 나오는데 그냥 적당히 놓고요. 이렇게 돼서 네임 앤드 컬러 보시면 여기 그룹이라고 생겼어요. 그러면은 전체를 선택을 해보면은 F4번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F4번을 누르시면은 이제 페이스와 와이어 프레임이 동시에 나오게 되거든요. F4번을 눌러서 이제 엣지뷰로 보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선택이 되었다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 바탕화면 이제 클릭을 하면은 원래 색으로 돌아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하면은 그룹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다시 위쪽 박스를 선택해 또 그룹이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을 해도 그룹으로 뜹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네, 언제든지 함께 움직이죠. 단 어떠한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선택을 하고 싶어도 선택이 지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룹과 이제 링크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혹시나 그룹에서 따로따로 움직이게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그룹에서 클릭을 하시고 언그룹을 해버리면은 그룹이 삭제가 됩니다. 자, 언그룹 누르면은 제로 앤티 셀렉트 나오는데, 어떤 걸 눌러도 박스, 스피어, 단독적인 오브젝트가 선택까지 그룹 001로 선택이 안 가요. 자, 다시 그룹으로 한 다음에, 자, 그렇다면은 여기 밑에 오픈이라고 있습니다. 오픈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분홍색으로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사각 박스처럼 된 게 있는데, 이거 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게 전체적인 그룹 001이라고 이제 명명이 됩니다. 이거를 움직이면은 똑같이 움직여요. 단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수정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게 페어런트 링크와 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클로즈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룹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언그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언그룹을 시키고, 자, 그리고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P를 눌러서 Z를 눌러서 이제 줌을 당기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보통 이거 하나만 확인을 하고 싶다, 이거 하나만 작업 활동을 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독립적으로 고립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버튼 Isolate Selection Toggle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 오브젝트 하나만 이렇게 뷰포트 상에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걸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정 후 똑같이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단축키, 이것도 물론 단축키가 있고요. 단축키는 Alt Q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근데 나갈 때는 똑같이 Alt Q로 누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아이콘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저것을 했는데, 혹시나 이제 다시 Alt W를 눌러서 이렇게 여러가지 뷰로 나오게 만들고요. 자, 뷰 이제 오소라이즈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탑뷰, 프론트뷰, 지금 오소그래픽, 퍼스펙티브라고 있는데,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은 탑뷰와 프론트뷰만으로도 부족할 경우가 있어요. 혹시 레프트 뷰가 보고 싶다든가 밑에 바텀 뷰가 보고 싶다든가, 그럴 때는 아까 전에 선택했던 대로 여기 오소그래픽을 클릭을 하셔서
이제 이것들을 클릭을 하시면은 똑같이 뷰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뷰가 어디 뷰인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다 적어져 있고요. 혹은 여기로 보시면은 탑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Alt 누르시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눌러서 회전을 시키시면은 바로 오소그래픽 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뷰 큐브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간단하게 뭐 보시고 싶을 때는 이것들을 클릭을 해서 뭐 혹시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 때는 제가 Z를 누르시면 Z 눌렀는데 안 나온다. Z를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안 나오지? 안 나올 때는 다시 이렇게 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Alt 돌려서 뭐 프론트 뷰를 보고 싶다던가 뭐 이럴 때는 다시 뭐 바텀이죠. 백뷰, 레프트 뷰 이런 식으로 뷰포트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여러가지 또 몇 가지 있더라. 자 그러면은 시간이 좀 남아있진 않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스 이제 숏컷 이제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구글링 하면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구글링해서 단축키를 꼭 외워 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드디어 보시면 이제 모디파이어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 리스트가 이렇게 쫙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 박스 하나를 선택을 해보면은 현재 박스의 파라미터, 랭스 와이드 헤이트, 랭스 세그먼트, 와이드 세그먼트, 헤이트 세그먼트, 뭐 제너레이터 맵 콜스, 리어블 맵 사이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박스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헤이트 높이 수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높이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와이드도 이거를 왔다 갔다 하시면은 조절이 가능하고 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박스가 아닌 스피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스피어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에 스피어라고 다시 뜨고 있고요. 여기에는 그 오브젝트에 맞는 수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레디우스로 크게 지웠다 하고, 세그먼트가 현재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세그먼트라는 것들이 이런 라인들이거든요. 이것들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고요. 물론 늘리면 늘릴수록 완전한 원에 가깝지만 되게 느려지고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렇게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그 밖에 여러가지 기능도 있는데 이것들은 꼭 한 번씩 만져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좀 이거를 간단하게 다음 주까지 이것저것 만져보고 뜯어보고 뭐 이런 걸 해보셔야 되니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하시고요.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쭉 내리시면은 에디트 폴리라고 있어요. 에디트 폴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게 여기 버텍스, 엣지, 볼더, 폴리곤, 엘리먼트라고 있습니다.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은 버텍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오브젝트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그러니까 두 엣지가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점이 생기고 있죠. 이 점들을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걸 기즈모라고 하는데 기즈모가 활성화가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버텍스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선택한 버텍스만. 자 물론 이제 컨트롤 Z로 언두도 가능해주고요. 뭐 그리고 단순히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선택이 가능을 하고요. 혹시나 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반대쪽도 선택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입니다.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그럼 뺄 때는 어떻게 빼느냐, Alt를 누르시면은 빠집니다.
이게 제가 어떤 키를 누르는지 이렇게 뿅 하고 되게 뜨면은 좀 편한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잘 못했는데, 자, 이거 꼭 연습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누르면은 더하고 알트를 누르면은 빠진다 라고 하면서 선택을 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여도 보고, 여기 회전 누르셔서 왔다 갔다 회전도 시켜 보시고, 그리고 여기 Select and Uniform Scale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눌러서 왔다 갔다 늘려도 보고 한번 이것저것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Move, Select and Move는 이제 W고요. W 단축키고요. 그리고 여기 Select and Rotate는 E, 알파벳 E가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스케일은 R 누르시면은 스케일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WER 혹은 Q. Q는 Select, 아까 전에 제가 했죠. 선택만 된다는 거. 클릭을 하시면 선택만 된다는 거. 어떤 움직임도 없는 거. 이거는 바로 Q를 누르시면은 이제 Q를 누르시면은 Select만 되는 것들이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작업 이제 이것저것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버텍스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꼭 여기 엣지, 볼더, 폴리곤, 엘리먼트를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볼더는 놔두셔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모델링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볼더는 놔두시고, 버텍스, 엣지, 폴리곤, 엘리먼트를 꼭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이동 혹은 회전 이런 것들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누르면은 버텍스가 사라집니다. 그 버텍스 모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크리에이트 판넬을 가셔서 뭐 여기 있는 실린더라든지 토러스라든지 티팟이라든지 플랜이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이것저것 다 꺼내 보시면서 아까 전처럼 에디트 폴리 넣어서 이것저것 수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준비한 양 자체가 조금 있었는데 시간이 확실히 1시간이니까 많이 적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꼭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과제를 하셔서 이제 뭐 저에게 알려주셔도 되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좀 얘기하긴 그런데 이 강의는 이제 후원제 강의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후원을 주시면은 아주 감사히 받겠습니다. 뭐 후원 안 해주셔도 되고, 이제 고생한다 싶으시면은 이제 후원금을 주시면 감사히 받고 그걸로 뭐 여러가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필요한 뭐 모델을 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사는데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은 후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강의한 거는 다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임 이펙트 사이트에 업로드를 할 거고요. 아마도 내일 저녁쯤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는 그때 확인하시고 이것저것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유튜브에는 올릴 계획은 이제 유튜브에 올린다 그러면은 조금 금별님이랑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혼자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별님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유튜브에 오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 사이트에서만 오픈을 할 것인가 라고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질문사항이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는 이제 모델 툴,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 함에 있어서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